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21기예요. 21기. 오래됐죠? 21기 초등 공부 습관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듣고 있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가 있다면 지금 자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안 크면 하우치만큼 키를 못 큽니다. 네. 지금 잘 자러 주무시러 가시고요. 귀로 듣고 계신 분들 괜찮아요. 자, 재우기 실패했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수면 독립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잠은 혼자 자는 거예요. 자, 저희는 21기 목표, 뭐 할지, 단톡방 어떻게 쓰는지 간단히 질문과 답변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 기존 멤버고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지는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 코치가 있어서 단톡방을 보면 감이 와요. 그렇지만 가이드를 드리고 오늘은 이번 기수에는 특별히 제가 지난 기수 살짝 매운맛하고 이번 기수 조금 습관 잡기를 좀 강하게 할 거라 설명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페이지죠. 주제가 이거예요. 언어 습관을 잡아보는 겨울방학 시작. 언어 습관을 잡는다고 수학을 그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늘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언어랑 수학이랑 독서, 세 개는 늘 갖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밥 먹고 똥 싸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매일 하잖아요. 가끔 밥을 다른 거 먹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굶는 날은 거의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면 돼요. 네, 요 슬라이드는 제가 그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12월 15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날짜 감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보름밖에 안 남아서 이 보름을 대충 보내면 2026년이 그냥 흐지부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와 나의 2026년의 시작 한 몇 달이 그냥 훅 가요. 역시나 변화하지 못했다. 그렇지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냥 타고나게 긍정적이신 분이 아니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아이는 스스로 절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깨달아서 알려줘야 돼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걸 못해요. 엄마들이 계속 힘들고 계속 지치고 해도 안 돼? 안 해봤잖아요. 왜 해도 안 된다고 해요? 난 이게 너무 싫어요. 안 해봤잖아요. 해봐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기간은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라서 5주, 35일이고요. 저는 연휴가 끼어 있으면 일주일을 늘려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애를 잡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까지 좀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중간에 학교를 대부분 가잖아요. 옛날에는 제 고향 부산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방학식을 했어요, 항상. 그럼 이제 1월 2일까지 훅 가는 거거든요. 1월 1일까지 쉬었으니까. 근데 요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 12월 25일 정도까지 좀 살짝 놀고 26일부터 다시 조여서 30일, 31일 밤에 기분이 좋게끔 유지하시면 됩니다. 기분이 좋게끔이에요.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애를 잡아가지고 애가 울고불고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으면 그는 기분이 안 좋은 연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은 연말이면 기분이 안 좋은 연초가 옵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밥 먹여줍니다. 아이의 공부에는 기분이 밥을 먹여줘요. 그래서 혼을 내더라도 애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해보시면 쉬워요. 해보시면 해봐야 쉽죠. 그죠? 자, 선은 거기에요. 우리 애가 너무 기분 나빠서 사이가 안 좋아서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의 혹독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핵심은 애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죠. 맷집이 엄청 센 애들은 계속 가도 됩니다. 아닌 애들은 너무 오냐오냐 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 딸에게 막 공부하다가 우리 이제 오랫동안 합을 맞췄기 때문에 아, 바보 멍청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아요. 헤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토라지고 울고불고 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멍청이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의 집과 아이에 맞춰서 할 말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한 언어를 이번에 습관을 잡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언어 시간 투자는 5주로 당연히 안 돼요.
언어는 당연히 2년, 3년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습관 잡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습관을 잡으면서 2년을 가세요. 근데 습관을 잡으면서를 모르니까 2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습관 잡기를 이번 5주 동안 맛을 한번 보시고, 저는 이번 겨울 방학 내내 언어 습관 잡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파트여서 영어에 좀 집중해서 하고, 이게 습관이 붙으면 겨울방학 중인 이 다음 아마 1월 말에 시작하겠죠? 1월 말에 시작하는 22기도 언어 습관을 주 포인트로 해서 그때는 수학 문제집 한 권 풀기를 다시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 잡을 때 여러 개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경중을 따지자면 가중치는 언어입니다. 기수의 유의사항을 제가 써놨어요. 겨울에는 감기 조심. 감기 걸리면 일주일 날아가요. 그죠? 그리고 애가 걸리고 2호가 걸리고 엄마가 걸리면 2주 반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세요. 저희가 매 기수마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비타민을 챙겨 먹고 아이들도 챙겨줍니다. 비타민 C는 과복용해도 괜찮아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챙기고 아픈 것보다 레모나 즐겁게 먹고 과일 많이 먹고 하는 게 좋아요. 응. 그래서 감기 조심. 뭐 한약 먹이시는 분도 있고 뭐 무조건 약을 먹이세요는 아닌데 우리 애는 많이 자야 안 아프다. 이런 데이터가 엄마한테 있잖아요. 우리 애는 춥게 입으면 아프다. 우리 애는 목이 차가우면 감기 걸린다. 이게 다 있잖아요. 신경을 유달스럽게 써주셔야 돼요. 아프면 시간 낭비.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킹맘도 병원 데려가는 게 힘들지만 전업주부도 애 데리고 병원 가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 시간이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요즘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감기 조심. 두 번째는 언어는 매일 해야 하는 활동이라서 매일 인증을 독려할 겁니다. 카카오톡에 올리기를 할 건데 안 올리는 게 저조하면 중간에 제가 밴드 인증으로 스위치할 거예요. 그래서 인증 올리면 매일매일 빼도 박도 못하게 도장이 쾅쾅 찍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독촉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사실 독촉을 안 해서 그렇지 독촉을 하면 진짜 무섭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십시오.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과외할 때 늘 얘기하는데 제가 알려주는 공부법대로 아이들은 하지 않고 저는 늘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 때문에 맨날 내 머리만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습관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습관을 잡자고 해도 여러분이 습관 안 잡으면 저만 습관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같이 해야 돼요. 네. 저는 이 수업하기 30분 전에도 오늘치 스페인어 과제 인증을 하고 왔거든요. 저 오늘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초 단위로 오늘 살았는데도 하고 왔어요. 시간 내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반찬을 사 먹고 요리를 줄이세요. 네. 요리 일주일에 한 번만 해. 두 번만 해. 아시겠죠? 그만큼 가중치를 둬야 돼요. 그냥 해보지 뭐. 이걸로 안 돼요. 해보지 뭐 해서 됐으면 모두가 다 했을 거라니까요. 모두가 다 못하잖아요. 응. 다이어트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10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하는 거예요. 네. 해야 돼요. 세 번째,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엄마도 함께 하십시오. 엄마 안 하고 애가 안 한다고 푸념하시는 거 저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아이에게 잔소리할 만큼 난 자격이 있는 인간인지를 성찰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희 집 아이들은 루틴이 되게 좋은데, 제가 루틴 빼먹었다고 혼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엄마를 보면, 아, 저만큼은 못해도 나도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애들이 아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잔소리할 자신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이들 학교 간 낮 시간에 침대에 눕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네. 당연히 피곤하면 졸리죠. 졸려서 제가 뭘 하냐. 이런 책을 제가 한 달에 여러 권을 읽는데 뭐 하냐면 졸리니까 자전거 타면서 읽기도 하고요. 동네 카페 가요. 카페 가서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계단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딴짓을 못할 정도로 합니다. 안 그러면 저만큼 엔잡도 할 수 없어요. 졸리다 잠시 눕자. 안 돼요. 잠시 누우면 아시죠? 누워서 핸드폰 들으면 끝나는 거. 쇼츠 2시간 보고 하루 지나갑니다. 그거를 적어도 이번 기수에는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네. 매일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가끔 바쁜 거 일정이 이렇게 팍팍팍 지나가면 그 다음날 아, 좀 늘어지자 할 때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는 거지 매일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마음을 독하게 먹으십시오. 엄마 제출도 제가 독려를 할 겁니다. 네.
자, 일단 책이 두껍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아주 많은 모범 사례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 투두리스트입니다. 이번에 제가 집중이라고 써놨어요. 여기가 집중이에요. 독서와 신문인데 신문에 영문 독서, 국영문 신문이 있습니다. 국어 신문, 영어 신문 다 하진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영어 신문 기사를 제가 짧게 짧게 드릴 거예요. 이미지 파일로 음성 파일 같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출력하듯 옮겨 쓰든 해서 아이랑 여러 번 읽고 외워보는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매일 하나를 외우면 너무 좋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 오늘 이제 끝나면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것은 목요일 밤까지 받을 거예요. 암기해보는 거. 내 아이가 암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 그럼 읽기라도 하십시오. 아이가 못하겠다면 엄마라도 외우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안 해요. 엄마는 하셨어요? 라고 제가 물을 거예요. 엄마가 안 해본 걸 아이에게 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네. 우리 애는 운동을 안 해요. 엄마 하셨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그럼 운동하셨어요? 이렇게. 애가 일찍 앉아요. 엄마는 일찍 잡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수에서 하는 일은 보통은 수학, 독서랑 신문, 영어 노출,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요 다섯 개를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 외에는 뭐, 여행하고 운동하고 같이 많이 걷고 시간 보내고, 이건 그냥 삶의 일부분인 거지, 학습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학습의 연결이 제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만 하고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면 학습을 할 수 없죠. 여기 있는 것들이 학습의 기본 체력 같은 거예요. 글을 잘 읽고 이해하고 글을 써보고 영어 하고 싶으면 영어 많이 들어보고 수학하고 싶으면 연산 연습하고 너무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거 언제 다 해요? 언제 매일매일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글쓰기 매일 못하죠. 근데 일주일을 따지면 적어도 매일 하는 것들, 수학, 뭐 독서, 영어 노출 매일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일주일에 4일, 뭐 3일이라도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문 매일 못 보죠. 독서는 매일 하는데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읽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쓰기는 제가 독서력과 자유글쓰기를 할 건데 5주라서 보통 이러면 글을 3개를 쓰거든요. 제가 글쓰기를 모임 때 첨삭해 드립니다. 다른 집 아이 글 쓰는 거 보는 재미가 톡톡하거든요. 네, 그거 함께 보시고 나이대별로 글이 좋고 나쁘고 하지 않아요. 그 나이에 맞는 좋음과 나쁨이 있어요. 그래서 더 어린 아이가 쓴 글도 배울 게 있고, 더 나이 많은 아이가 쓴 글도 정성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 같이 볼 건데, 너무 글이 많다. 제가 리뷰를 못할 만큼 많으면 글로 남겨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아이들이 볼 영어 컨텐츠를 제가 추천드릴 건데, 보통 애니메이션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엔 다큐멘터리 형식을 몇 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확장도 함께 해볼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함께 볼 거라 그랬죠. 엄마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영어가 편하지 않으시면 내가 애한테 영어 컨텐츠 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봐요. 엄마는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네. 우리는 너무 싫어요. 엄마는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 괜히 들어온 것 같으신 분 환불해 드릴까요? 네.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면 없던 습관이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저한테 최근에 저희 아이가 영어를 갑자기가 아니죠. 사실 굉장히 잘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늘 저희 애들 넷플릭스 보고 배웠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만 봤겠습니까? 넷플릭스를 봐도 매일매일 봤어요. 최근에는 안 봐요. 시간이 없으면 저희는 영상을 패스합니다. 그만큼 습관이 들었어요. 너무 바빠서 넷플릭스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 일요일이었죠. 애들이 그런, 엄마, 우리 밥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이번 주에 넷플릭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 왜?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난주에 바빴거든요, 아이들도. 연말에 무슨 학교 공연 있고 뭐 있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갔다 와서 할 일이 안 끝나면 영상을 못 보는데 할 일을 끝내면 저녁 먹고 잘 시간인 거예요. 못 봤어요. 그리고 하루 여유가 있었는데 게임을 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못 보고 일요일에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너 전에 점심 때 그렇게 얘기해서 영상 본다고 하지 않았어? 뭐 했어? 그랬더니 낮에 일단 할 일을 다 끝내고 게임을 잠깐 아빠랑 하고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동생이 보려고 할 때는 언니가 책을 읽고 있었고, 언니가 보려고 했을 때 동생이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둘이서 보자고 얘기는 못하고 끊기가 미안하니까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책을 본 거죠. 그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아까 본다며 뭐 했어? 기회 없어. 이게 아니라 아까 본다며 지금 시간이 좀 되니까 밥 먹고 한 4, 50분만 보는 건 어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헉, 그래도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쌓이면 우리 엄마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배워요.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잖아요. 물론 한 명 책 읽을 때 한 명 놀았겠지. 그죠? 한 명 그림 그렸겠지. 근데 애들은 빈둥빈둥 돼야 돼요. 시간이 남을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능히 넣어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막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단톡방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전에 많이 봤었던 건데, 여기 보면 문제풀이 수학이 이번에 주가 아니지만 수학 문제풀이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요? 풀이 이렇게 해도 돼요? 되게 많고, 이번 질문에도 많습니다.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리세요. 제가 이번 기수 시작하면서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과외한 학생 중에 오늘 이 방에 오신 분의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풀이가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정말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스물 몇 장 다 지웠어요. 기탄 수학. 말 한마디 안 하고 애 앞에서 다 지웠습니다. 전 다시 풀기예요. 여러분, 푸는 게 중요하다고 모든 걸 다 용인하시면 안 돼요. 엄마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면 그거 얘기를 하시고 교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겨우 했는데 싫다고 하겠지? 안 돼요. 네. 그 기준은 엄마가 세우는 거고요. 네.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대충대충 합니다. 대충대충 하는 게 몸에 배면 제대로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엄마가 알거든요? 근데 알지만 말 못하는 그 마음의 바닥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애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기분 나빠야죠. 혼나는데 기분 안 나쁘면 이상하잖아요. 기분 나빠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푸는데 다시 하라고 할까요?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올리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글씨 크기만 좀 줄이라고 하세요. 제가 다 피드백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발 단톡방을 쓰십시오. 단톡방이 밤새 울려 시끄러우면 알람을 끄세요, 여러분. 네. 눈치 보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자, 요 페이지들은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기존 멤버님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엄마가 세우는 공부력에 세 가지 축이 있어요. 독서랑 수학이랑 언어입니다. 독서, 저희 오늘 부반장님 계신데 부반장님 둘째가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계속 깨닫고 있지만 요즘 들어 우리 부반장님도 느끼고 계십니다. 독서가 안 되면 어휘력이 없고 어휘력이 없으면 문해력도 없고 문해력이 없으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교과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가 뻔한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정도로 많아요. 아까 제가 공유 드린 거 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수능 만점자가 5명이에요. 불수능이라고 했고 영어 만점이 아니고 영어 1등급이 3.11%인가 그래요. 1등급이 90점 이상이거든요. 90점 이상, 90% 이상이 3%밖에 안 되는데 만점자 5명이에요. 그중에 광주의 학생 한 명이 꽤 유명한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학생의 문장력이 상당하고 말을 너무 잘하고 낯가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어요. 게다가 전교 회장이었고 광주 지부 회장이었고 막 이렇게 활동했어요. 그러니 언론사에서 보기에 얼마나 좋은 인터뷰 대상이에요. 그죠? 많이 나와요. 뉴스에 나오고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선행을 미치도록 4년씩 5년씩 땡긴 게 아니고 정말 그 나이에 해야 되는 공부를 스스로 했어요. 됩니다. 네. 많이 보세요. 그 학생 인터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보세요. 그 정도의 언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으면 못할 게 없다니까요.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이 바탕이에요. 언어 능력이 없으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거는 그냥 찍어 맞추는 거예요. 감으로 찍어 맞춘다고 하죠. 감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감으로는 언제나 일정한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일정한 성적을 낼 수 없는데 수능이 없어질 거라고들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5학년부터 축소가 되기 시작해서
그죠? 한참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되게 많은 경우에 수능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절대평가지만. 그죠? 학교 시험도 계속 볼 거예요. 게다가 더불어 독서랑 글쓰기, 논술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읽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 말을 시키면 우리 애가 되바라지게 말을 잘한다는 게 언어 능력이 높다는 뜻은 아니에요. 언어 능력이 좀 높게 타고났을 경향은 있습니다만, 읽고 이해하고 쓰고 완결된 문장을 구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생각보다 독서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수학과 언어를 말하는데 수학은 논리를 배우는 유일한 학문입니다. 수학. 그 외에는 논리를 따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에 철학자가 수학도 하고 수학자가 물리도 하고 물리학자가 철학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고 논리를 배우는 거. 이게 맞아? 가설을 세우고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니면 뭐라고 해석하지? 저건가?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독서를 잘해야 됩니다. 문제를 읽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수학 문제를 맞추려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맞추려면 연산이 필요해요. 연산. 그래서 연산서를 저는 기탄 수학을 추천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 다른 연산서 하고 계시면 버리지 말고 그거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고 나시면 제가 기탄으로 몇 번으로 넘어와야 되는지를 다 가이드를 드립니다. 신기하게 제가 드린 가이드 지금껏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귀신같이 맞춰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냐면 저는 수년 동안 지금 7년, 8년을 그 책을 써왔고 너무 많은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줬거든요. 네. 그것만큼 탄탄한 책을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출판사 관련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좋고 가성비 좋은 책을 못 봤어요. 그거 쓰세요. 연산을 못하는데 그 책을 안 풀었다면 연산을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방법을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심화는 저는 초3부터 권해드리는데요. 초등 5학년 과정부터는 수학 심화를 필수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현행 초등 심화를 못하는데 선행을 하고 있다. 중등을 하고 있다. 멈추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아이의 흥미를 망가뜨립니다. 나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아. 오래 못 가요. 100%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진짜예요. 전 사짜가 아니거든요. 네. 학원에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 두 번, 세 번 돌리면 잘할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안 돼요. 심화는 몇몇 아이들만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선행을 가서 여러 바퀴 돌린다. 안 됩니다. 성취도 절대 100%안 나와요. 성취도 100%안 나오는 초중등 공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정말 단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좋은 말로 표현해왔는데 오늘 질문을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확실한 언어로 전달드리기로 했어요. 안 됩니다. 네. 될 아이들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모임에 안 왔어요. 어린 시절에 나 같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혼자 알아서 공부하던데요? 이런 부모일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공부 고민하다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화 없이 선행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많은 학원에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어요. 될 거라고. 안 돼요.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진짜. 네. 기초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언어는요. 언어는 학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뛰어넘으세요. 학원에서는 옛날 우리 세대랑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명사, 동사, 동명사, 동명사 뒤에 뭐와 헬프 ing, 뭐 should have pp, pp 어떻게 쓰지? 막 이거 하잖아요. 지금 중학교 영어 가르치는 학원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언어의 수준은 어디예요? 능히 말하고 듣고 할 수 있을 정도. 적어도 생각하는 거 말할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네. 시대에 맞게 하시려면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대에 맞는 영어를 우리 아이가 구사할 수 있게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학원에 맡기면 각 지역별 유명한 거점 학원들 있죠. 큰 어학원들의 탑반. 영어로 책 읽고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 글짓기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봐주고 하는 학원에 가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반에 가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반 애들은 안 되는 거죠. 학원 선생님들도 영어가 그렇게까지 다들 능하시진 않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놀랍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내실 거면 부족한 게 없나? 어디를 더 채워줄까? 우리 아이가 좀 능히 편안하게 말할 수 있나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것도 궁금하면 제가 계속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세요. 좋은 질문 하십시오. 특히 이번 기수엔 제가 암기에서 올리는 영상, 리딩에서 올리는 영상을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시면 피드백을 드립니다. 제가 바쁘면 밤에 몰아서라도 드리니까 올리세요. 여기 돈 내고 오셨잖아요. 안 올리면 전 다음 기수에 돈을 올릴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많이 들여야 자기 공을 들이는 거예요. 저는 3만 원도 큰 돈이라 생각하고 정했는데 3만 원 내고 잠수 타시면 저는 5만 원을 올리는 거죠. 10명만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1억 모임을 비싸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들 비싸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컨설팅 모임, 무슨 학부모 워크샵 되게 비싸게 받거든요. 다들. 저는 그것도 너무 속이 상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싼 값이라서 대충 하고 나가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더 비싸게 받고 선물을 많이 뿌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참여율을 높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2 외국어 하셔도 돼요. 안 헷갈려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애들이 안 헷갈려 합니까? 안 헷갈려요. 그 왜 질문하냐면 안 해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애들 안 헷갈려요. 너무 즐거워해요. 네. 그리고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 읽고 한글로 1대1로 번역하고 문법 문제 맞추는 거에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제가 부모님 함께 하시라고 했죠. 그죠? 암기를 안 올렸어요. 아예 암기를 안 해요. 엄마라도 해서 올리세요. 엄마가 앞에서 봐봐. 엄마 연습했는지 잘하는지 한번 봐봐. 하면 애들이 안 봐. 하고 가래도 아무도 없어요. 눈여겨 봐줍니다, 애들이. 그리고 막 지꼬리 지들 안 하고 엄마 못했다고, 거기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해요. 엄마 틀렸어. 그럼 네가 해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해야 물꼬를 트죠. 물꼬를 제가 틀 순 없거든요. 네.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저 암기의 여왕이에요. 한 3번 읽으면 다 외우거든요. 이것도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외워야 머리가 굴러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늙었어요, 우리. 네, 네. 80대도 새로운 언어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95세가 아니면 언어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95세 아니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합니다. 네. 자, 같이 하십시오. 자, 이번 거에 하던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가 뒤에 개인별 질문할 때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만,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 범인이에요. 자, 수중 파악 레테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번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질문하신 분 때문에 놀랐어요. 이제 이걸 안 불안해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불안할 때 하는 질문을 다시 했어요. 와, 너무 놀랐어요. 자, 수준 파악에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애 수준 파악을 해서 네트를 볼까 하는데, 안 봐도 될까요? 봐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당장 가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도 레벨 테스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레테를 해서 뭘 해요? 못했으니까 애를 때릴 거예요? 잘했으니까 공부를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세상 아무 의미 없는 걸 하는데, 그 레테를 왜 하냐면요. 자기네 학원 오라고 하는 게 레테잖아요.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죠. 당신의 아이가 잘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나 부족하니까 보내세요. 우리가 이렇게 챙겨줄게요. 예요. 레테를 쉽게 내겠냐고요. 레테를 다 어렵게 내니까 그래도 다 어려운 거 똑같이 풀었으니까 평균 몇 점인데 우리가 몇 점이니까 만족이 되시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레테입니다. 예. 레테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같이 책 읽고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좋은 데 쓰세요. 그리고 레테가 궁금하면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보면 다 알아요. 5분만 얘기해도 바로 알아요. 네. 제가 보는 레테는 얘가 말귀를 알아듣나? 어느 구사력이 출중한가? 이것만 알면 공부가 되는데 학원에서 꼬고 꼬아서 낸 문제. 지금 배우지도 않은 거 내서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문제를 해서 뭘 하실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옆집 애보다 잘하나요? 잘해서 뭐 하실게요? 어깨 힘 요만큼 넣으시게요? 못하면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 없어요. 응. 옆집에 저 같은 애 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잘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애는 계속 패배자인데? 저 같은 애 없겠어요? 저 어릴 때부터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1등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 옆집에 사는 애는 맨날 울고 다녀야 돼요?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경쟁은 누구랑 하냐? 어제의다. 이게 진짜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애가 어제보다 나아졌나? 우리 애가 한 달 전보다 지금 공부하는 태도가 좀 낫나? 우리 애가 두 달 전보다 좀 스스로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예. 자, 두 번째 시간 관리예요. 모두에게 시간은 24시간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맨날 없다고 해요, 애가. 나도 너무 바빠요. 엄마도 바빠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바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바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요. 제가 오늘 아침 8시 55분에 나가서 시청에 가서 용인 시장님 오시는 간담회에 갔다가 간담회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고 끝나고 시장님이랑 인사도 나누고 점심도 먹고 점심 먹은 엄마랑 또 잠깐 코칭해주고 왜냐면 저를 만나면 다 공부를 물어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애들 간식 주고 애들 갔다 온 시간에 자료 만들고 3시 반부터 바로 과외 왔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3시간 동안 푸닥거리를 하고 끝나고 이번 주에 면접 있거든요. 면접 코칭 1시간 반 동안 더 하고 밥해서 애들 먹이고 애들 밥 먹는 동안 나는 스페인어 공부하고 스페인어 공부하고 자료 다듬어서 지금 앉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바쁘시면 손들어 보세요. 없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진짜 늘 답답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력이 안 좋아서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해요. 체력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내가 능히 쓸 수 있는 시간 알차게 쓰는지에 대한 생각을 일단 먼저 하십시오. 엄마가 먼저 24시간 허투루 쓰지 않는 걸 보여줘야만 아이들이 뭘 하는데요. 100%다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서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당연하죠. 초등학교 1학년이면 화장실 가서 똥만 잘 닦고 나와도 이쁘다고 해줘야죠. 팬티 똥 안 묻었나? 잘했네. 이거 하면 되는 나이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기 시간을 못 써요. 이거 혼나야죠. 나이 차가 있습니다. 적정 나이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친 듯이 제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 애가 5살에 자기 앞가림을 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저희 애가 앞가림 하는 건 6학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6학년이 앞가림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저렇게 못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요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학 심화와 선행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 심화를 못하면 선행은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예습도 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마세요.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럼 현행 심화는 무슨 책까지 심화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블랙라벨 말고는 심화가 아니니까 쌩까지 끝내고 꼭 넘어가세요.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 성취율 기준으로 조금 어려운 책들은 심화예요. 조금 어려운 책. 조금 어려운 책을 하고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해서 심화가 1, 2, 3, 4단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 1, 2하고 3, 4를 심화라고 합시다. 3단계 심화, 4단계 심화. 우리 애는 심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3단계 심화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보민쌤이 심화 끝나기 전에 뭐 넘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심화 4까지 너 해. 얘는 할 수 없어요. 심화를 시작하고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심화라고 말하는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건데, 이번 달에 시작했는데 학년 못 넘어가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으면 단톡방에서 질문하세요. 환영입니다. 네. 각자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심화를 하고,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성장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심화는 좀 더 어려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거듭할수록 더 어려운 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계단처럼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못 가요. 정돈된 풀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돈된 풀이는 숙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적정 나이에 할 수 있어요. 적정 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당연히 못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아이들 나이와 발달에 맞게 채워지는 건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식쓰기가 나와요. 식이라고 하면 뭐, 27 곱하기 8은 얼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2학년도 나와요. 2학년에 나오는 건 27 더하기 8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네. 그 식쓰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다는 얘기는 그 밑에 학년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못해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주 나온 질문들.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온 질문들 겹칩니다. 그래서 수학 선행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 좋죠. 언제 하냐? 현행 교과 과정 탄탄하게 하고, 당연히 다 이해하는 선에서 선행을 해야 되고요. 3학년 이후로는 심화를 하십시오. 3, 4, 5학년인데, 기본, 그리고 한 중급 문제 정도만 풀고 다 했어. 넘어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구멍이 이만하게 나와서 다시 해야 돼요.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방정식 개념이 나오거든요. 어떤 수 네모라고 식을 세웁니다. 똑같은 게 중1에 나오고요. 중1에 x라고 써요. 중1에 나온 거가 중2에 xy가 나옵니다. 중2에 나온 게 중3에 x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 5, 6학년 때 그걸 못하면 계속 못해요. 계속 못해요. 방정식에 나오는 문제의 개념은 똑같거든요. 거리, 속력, 시간 비례해가지고 문제 풀기. 뭐, 농도 구하기. 양초가 탄 시간과 남은 길이 구하기. 시계바늘에 시계의 바늘 거리 구하기. 뭐, 이런 다 비슷한 문제가 나. 터널 통과하는 기차 길이 구하기.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 말고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정식의 문제 유형 6가지가 나오거든요. 6가지 나온다는 거는 그거 말고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 안에서 다 응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본 개념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리본 길이가 몇 센치인데,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둘레는 몇 센치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방정식의 시작이에요. 그걸 대충 하면 뒤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욕심내시면 뒤에 구멍이 나서 다시 하는데, 다시 하는 시간과 도는 괜찮다고 쳐도, 아이가 이미 한번 꺾여요. 나 못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공부하겠다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동기부여 찾지 마세요. 제가 써놨죠. 이게 저같이 열심히 뭘 하는 사람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동기부여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는 거가 당연한 거지. 내가 막, 해야지.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스페인어 공부하는데 저 내년에 스페인어 빙이 끊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하기 싫은 날도 하기 싫은 날 그렇다고 내가 몇 달 뒤에, 1년 뒤에 스페인을 떠올리면서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방향키 정도 되는 거지, 나를 매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고요. 동기부여 해주는 방법 하나예요.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해요. 혼자 하면 외롭거든요. 같이 해요. 엄마도 같이 시간을 들이는데 애가 푸는 문제집을 풀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애가 공부할 때 옆에서 뭘 하세요? 우리 부반장님이 글 쓰는 척이라도 했다고. 메모 남기고 막 이런 거. 네. 부반장님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런 거. 제가 시키는 거 다 해요. 그래서 부반장이에요. 네. 제가 엄동설한의 딸기 구해오라면 구해오실 분이에요. 진짜로. 네. 그만큼 제 아이들이 다 따라하세요. 힘들어도.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내신 영어를 왜 학원에 가야 되냐고 물으시는 나이가 있는데, 안 가도 되거든요. 가고 싶다면 소통이 잘 되는 영어를 구사를 일단 하는 데까지 애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갈까 말까, 인강 들을까, 문제집 풀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기똥차게 잘하는데 문법을 절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자, 다음. 짜만입니다. 저희 이번 모임에 짜만이가 있거든요. 이제 내신 설문을 보면 짜만이들이 보이는데 제가 짜만이 강의를 지난달 기수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지나간 강의를 다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자주 못하는데 짜만이는 일단 답은 있긴 있는데 버텨라. 엄마가 버텨라. 밖에 없어요. 버티지 않으면 이 짜만이를 키워낼 사람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다. 없어요. 할머니 절대 못 키우고요. 아빠는 포기하실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 포기할 겁니다.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한 다음에 얘는 원래 성향이 이래서 안 돼요. 이런 얘기 선생님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예. 내가 성향 탓하라고 돈 내면서 보냈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엄마도 애가 짜증내는 걸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뭐라 못하죠. 내가 죄인이요 하시는 건데 짜증 많은 아이는 짜증을 다뤄주지 않으면 학습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짜증 많은 아이는 특히나 습관이 중요하고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할 때, 책을 펼칠 때, 아, 읽기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이거 하잖아요. 아시죠? 너무 잘하죠? 제가 왜 너무 잘하겠어요? 우리 애가 몇 년 동안 이걸 했어요. 이걸 매일 했어, 진짜. 하루 여러 번 매일매일 했어요.
이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중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지? 있어요. 어른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고3 시절도 그랬다는 뜻이에요. 고3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공부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지금 웃기죠? 이런 애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집에 가서 던지고 찍고 하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고 왔던 우리 문화님 둘째가 저에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오늘 시험 찢은 애 있었어요. 왜? 시험 치다가? 아니요. 자기 30점 나왔다고 찢었어요. 걔는 앞으로 공부 못할 거야. 30점 나온 문제집을, 시험지를 가지고 왜 틀렸는지를 들여다봐야지. 찢으면 누가 그거 대신 풀어주니? 절대 못해. 그리고요, 의자 발로 찬 애도 있었어요. 걔도 못할 거야. 다리가 부러지겠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가 못하는 건 배워야 되는데, 짜증 관리가 안 되면 배움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짜증 많은 아이들 다루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응원 드리고요. 다루지 않으면 안 나아져요. 너무 힘들어요. 사춘기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몸도 크고 생각도 크고요. 그래서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짜만이 강의를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절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미리 들으신 분들이 아시는데 안 아까워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조언들이 가득한데 이것만 얘기하면 3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정 다루는 것과 운동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감정을 잘 몰라서 요만큼 화가 나면 이렇게 터지고요. 내가 요만큼 화가 나도 이렇게 터지고요. 항상 이만큼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시작 포인트예요. 짜만이들은. 너 그렇게까지 화낼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하면 되지 않아? 이거를 엄마가 부처같이 계속 말해줄 순 없지만 마음은 이렇게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짜만이 키우시는 분들은 애가 짜증내면 엄마도 이렇게 해요. 서로 계속합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죠? 어, 트리거예요. 서로에게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일단 말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반장님이 저희 단톡방에 쓰고 계신데 요즘 그런 아이들이 반에 반 정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케어하지 않고 힘들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학생 되면 안 가르쳐줘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도 저런 애들이 반이 있는데 중학교의 레벨만큼 힘들고 초등학교 레벨만큼 힘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잡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자, 운동은요, 몸을 자꾸 사용하면 긴장도가 떨어져요. 짜마이들이 보통 예민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게 예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걸 떨어뜨리는데 운동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요. 운동하면 두뇌 발달에 좋아요. 두뇌 발달이 돼야 두뇌를 좀 써먹죠. 그죠? 네. 머리는 일단 좋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 타고 경주를 하는데 나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가면 어떻게 따라잡을 절대 못 따라잡죠. 네. 엔진은 좋은 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두뇌 개발에 도움을 주면 좋아요. 저는 정말 태어난 순간부터 두뇌 개발에 완전 몰두한 스타일이거든요. 저 머리 좋은데요. 그렇다고 모든 머리 좋은 엄마들이 머리 좋은 애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아기 때부터 정말로 두뇌 발달 도와주는 마사지 책이 있거든요. 있어요. 되게 엄청 얇은 무슨 인도에서 나온 그런 책이 있거든요. 저 그거 사가지고 다 따라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약간 병적으로 티는 안 냈지만 우리 애가 머리가 두뇌가 발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키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애들이 질문하면 내가 힘들면 남편에게 질문하라고 답해주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들은 항상 답변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거 정말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네. 그래서 힘들면 밥을 하지 마세요. 밥하고 짜증내지 말고 밥을 사 먹어요. 정말 이게 남아요. 설거지 하루 안 해도 안 죽어요.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힘든 걸 하지 마세요. 네. 자, 운동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걷기나 조깅 다 추천이고요. 저 지금 방에 제 옆에 화면에 안 나와져 여기 자전거 있고요. 여기 스태퍼 있어요. 저희 방학 때 같이 할 거예요. 추워서 운동 못해. 이런 꼴 안 보고 싶어서 다 사고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겨울 방학에 저희 애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쨌든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번 기수 함께 읽을 책은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 책입니다. 1권, 2권으로 되어 있고 한 권짜리 굵은 것도 있습니다. 절판이지만 중고로 구매는 가능하고요. 영어로 보셔도 당연히 돼 있는데 무거워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걸로 보시고 저희 추천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 기준으로 7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잘 읽혀요. 정말 잘 읽힙니다. 빠져서 울면서 읽게 되실 거고요. 애플 TV에 드라마가 있는데 이번 기수는 드라마 먼저 보지 마세요, 제발. 너무 잘 만들었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작을 담아내긴 쉽지 않거든요. 원작을 좀 먼저 보세요. 다 못 읽으셔도 되니까
끝까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번 기시 적어도 이거는 읽고 내 아이에게 책 좀 읽으라고 잔소리하자. 내가 적어도 이거 한 권 읽으면 1년치 잔소리권을 획득한다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엄마가 750페이지짜리 한 번 읽으면 잔소리 1년 할 수 있죠. 그죠? 잔소리 싫으면 너도 750페이지 읽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으십시오. 1월 4일 일요일 밤 10시에 모임합니다. 중간 모임은 이렇게 진지한 얘기보다는 책 마무리하고요. 글짓기 해놓은 거 첨삭하고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눌 거예요. 근데 새해라서 이제 남은 2주를 어떻게 보낼 건지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수 제가 읽기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읽기. 이미지가 약간 깨졌네요. 자, 읽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암기예요. 일단 요게 제가 지금 새로 배송받기 시작한 신문에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미지를 딴 데 올리지 마세요. 이거 신문 저작권 있는 거 제가 여러분 보기 좋게 정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몇 개는 무료 공개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 방에서만 쓰십시오. 네, 여기저기 자기 SNS에 올리면 안 돼요. 물론 다 검사 아무도 안 하겠지만 네, 저희가 저희 방에서만 하는 거니까 쉬운 버전 여기 애니타임즈 킨더 레벨 2고요. 애니타임즈 키즈 레벨 3예요. 유치원, 초등 저학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종류는 짧아요. 짧고 여긴 길죠. 애들이 이거 한 번에 못 외워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먼저 외웁니다. 먼저 외우고요. 그 다음에 다 외웠으면 요거 한 번 읽고 요거 외우기 시작. 한 번 읽고 요거 외우기 시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 걸 외울 수 있게 돼요. 이걸 외우면 자부심이 뿜뿜. 여러분, 이거 외우기를 왜 해? 아유, 짜증나게 왜 하는 거지? 생각하지 마세요.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로 A4 한 페이지 외워서 말하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국어, 영어 다 합니다. 지금 하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저한테 절하고 싶으실걸요? 하셔야 돼요. 네, 진짜예요. 네. 자, 짧은 거부터 하세요. 나이를 제한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좀 짜만이 기질이 있어. 제일 쉬운 거부터 하세요. 중간부터 해가지고 애를 기를 죽이지 마세요. 쉬운 거 하면, 와, 이거 근데, 이거 하고 저희 방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7살짜리가 이거 하는 거를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 본다. 그럼 이거 하겠지, 인간적으로. 그죠? 네. 다 같이 몇 개 보여주세요. 제가 마무리할 때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하시고 제가 MP3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MP3 들으면서 핵심은 MP3와 가장 비슷한 발음을 내는 거예요.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비슷한 발음. 그래서 엄마가 발음 교정해주지 마시고요. 애가 한 걸 녹음해서 그냥 들려주세요. 애가 알아요. 애들이 훨씬 귀가 예민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들려주시고 그냥 하게 하십시오. 엄마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규정해서 상관없는데 엄마도 발음이 너무 안 좋으시면 규정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규정은 제가 해드릴게요. 애한테 전달만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를 일단 올려드릴 거예요. 끝나고. 요거가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니까 오늘 월요일 밤이죠. 화, 수, 목에 적어도 짧잖아요. 20번, 30번을 매일매일 읽으면 이게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외워지거든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외워지고 애가 못 외우면 괜찮아요. 엄마 외우세요. 엄마 이거 60번 읽으면 안 외워지겠습니까? 외워져요. 외워져요. 네. 자. 원하시는 거를 골라서 하시고요. 2분의 2까지 다 외우는 거, 요 두 장 외우는 거 너무 좋은데, 요 앞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이드를 나중에 드릴게요. 요거를 4, 5일 기준으로 할 건데, 너무 잘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면 저는 이틀에 하나씩도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은데, 매일 하면 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1주차에 하나 일단 하고, 주말 걸쳐 하나 하고, 다음 주 초에 또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크리스마스 관련이에요. 우리 애가 1학년인데 이거 하고 싶어 해. 하세요. 너무 좋아요.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너 안 돼. 신고부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어려운 거 하면 좋지. 네. 자, 올려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주토피아예요. 저희가 내일부터 스터디합니다. 이 스터디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료 스터디인데 13,000원입니다. 7주 동안 해요. 이 정말 값싼 스터디고요. 제가 값싸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쉽게 들어와서 아무나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거 정말 사람들이 퀄리티 보고 이거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10,000원이라고요? 막 이렇게 들어오셨었거든요, 처음에. 네. 완주하시면 선물 드려요. 완주하시면 제가 커피 쿠폰 선물 드리는데 엄마도 해도 되고요. 아이가 해도 되는데 제가 이런 이미지 파일을 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이 카드 4개, 5개만 외우는 것도 됩니다. 네, 됩니다.
그래서 14,000원 더 쓰라고 싫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 거를 하세요. 이거. 하시고, 사실 이게 더 재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훨씬 재밌어요. 애랑 보면. 그래서 하실 분들은 요거를 아이랑 같이 하십시오. 이것도 완주를 이번에 못하시면 제가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완주를 제발 하세요. 시작하고 완주를 못하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예. 자격 있는 말만 하자. 예. 자격 있는 말만 하자. 여러분, 범죄자 판사가 재판하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범법자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준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자격 있는 말만, 잔소리만. 잔소리 획득권이에요. 엄마가 이거 스터디 완주, 애는 못했지만 난 완주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뭔가를 완주할 때까지 계속 애를 쿠사리를 주는 거죠. 너 그때 못했잖아 했는데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애가 엄마를 쫄을 수도 있겠죠? 하십시오. 해야 뭐가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따로 또 같이 읽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100% 오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올해 따로 하는 클럽에서 격돌책 도장 깨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당연히 멤버가 되게 많진 않지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꺼운 책을 내가 읽어내고 싶은 욕망이 늘 드글드글 하거든요. 늘. 저희가 허영의 책장이라고 부릅니다. 허영의 책장. 내 허영의 책장. 나는 이런 책을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읽는 사람이다까지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읽는 사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두꺼운 책을 오래 읽었습니다. 뭐 사피엔스, 총균쇠 뭐 이런 거 읽었어요. 두꺼운 거 한 700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안나 카레리나 세 권짜리고요. 1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읽고 있고요. 이게 지금 1월 18일 마무리인데 완독률을 봐서 한 2주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긴 책 읽고 싶은데 혼자 못 해봤다. 들어오세요. 이것도 영화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키라 나이틀리가 나오던가 뭐 그런데 들어오십시오. 읽고 싶으신 분들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 외에 책 추천. 요거는 기탄수학 추천이고요. 글쓰기. 글쓰기 처음 오신 분들 제가 글씨를 정말 강조합니다. 글씨를 잘 못 쓰면 정말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거든요, 아이들이. 글쓰기 손 모양이 안 잡혀 있는 아이들 반드시 잡으시고요. 제가 제 수학과에 오는 애들 글씨 다 잡습니다. 숫자 8을 이상하게 쓴다. 8 1000번 쓰라고 칸 질러줍니다. 엑셀 시트에 칸 질러줘요. 500번 먼저 써. 500번 쓰고 안 되면 500번 더 써. 이렇게 다 맞춰서 해줍니다. 수학 문제 곱하기 이상하게 해요. 옆에 곱하기 30번 쓰기 이런 거 시켜요. 손을 잘 써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손을 잘 쓰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능이에요. 손 쓰기랑 눈으로 보고 책 낭독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필수거든요. 네. 애들 잘못 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학 문제 세 줄짜리도 못 읽어요. 오독합니다. 오독. 없는 글자 넣어서 읽고 있는 글자 안 읽어요. 정말 대부분 한 98%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딸 포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글씨 책도 많거든요. 종류가 진짜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하시면 글씨, 뭐 필사, 그 손글씨 교정, 바른 글씨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그게 아니면 서점에 가서 매대에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매대에 있는 게 보통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어른들 필사책도 있죠. 매일은 안 해도 하시면 도움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은 못하지만 하고 있고요. 저 외국어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이제 녹화를 중단하고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부여잡고 들으십시오.